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타임스토프 드디어 노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노드에 대한 내용 참 보면 되게 웃긴데, 기존에 우리가 다른 무료채굴 코인들도 보면은 일부가 노드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노드 시작은 파이코인이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속으로 들어온 것들도 노드를 간간히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갑자기 타임스토프가 노드를 한다? 뭔가 좀 의문점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타임스토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타임스토프 해가지고 나와있고 100만 명 이상 다운로드 했다. 이게 모자이크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경되는데 여전히 이 구글 플레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해가지고 타임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실진 모르실진 모르겠지만 이 타임스토프 같은 경우에 뭐냐면 이 안에서 지갑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갑 기능을 컴퓨터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모자이크라는 그 지갑 이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지갑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채굴했던 타임을 그 모자이크 피 요런 걸로 좀 변경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를 여태까지 보여드리지 않은 이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보여드릴 계획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 보면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타임스토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옛날에 10월 10일에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꾸준히 우리가 타임스토프를 했는데 블러드, 그 다음에 타임스토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자이크까지.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죠, 중간중간.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토큰, 코인들이 많이 있어요. USDM, KRWM, 자산 동결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CT앱, 타임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모자이크 돼 있고,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요. 아직도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토크나이징을 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갑을 인증해야 되고 1.0.6에서만 가능하다.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 ICO에 참여한 지갑 혹은 본사로부터 피를 구매한 수량의 10배수만큼 쿼터가 설정이 된다 라고 돼 있어요. 토크나이징을 한다. 저는 되게 말들을 어렵게 쓰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이런 코인을 너무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해하기 쉽지도 않게 만들어 놨다라는 게 굉장히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자, 타임스토프 시티워크, 토크나이징, 모자이크, 지갑 주소 등록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ICO 참여자는 참여한 모자이크 지갑 주소로 등록을 해야 되고, 니모니 코드 12자리를 백업하신 후에 등록해달라 내용이 나와 있으며 쭉쭉쭉 돼 있는데, 모자이크 버전이라고 돼 있고, 타임스토프 여기 토크나이징 있죠. 자, 이걸 해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구매 회원들은 토크나이징 가능 수량이 없으므로 기준에 맞는 피코인을 회사로부터 구매를 해야 된다. 야, 지금 강제입니다, 강제. 그죠? 자, 아무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X타임인 토크나이징 오류가 발생해서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조치 후에 공지를 한다라고 돼 있고, 로그 파일을 참고해라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베트남 개발 본사 구정 연휴 안내 밸리데이터 등록 안내 문서라고 돼 있어요. 베트남어의 구정을 떼시라고 부른다, 고양이 띠라고 부르고 19일부터 30일까지 휴무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당 기간 중에 통상적인 개발 업무나 고객 응대 업무는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으며,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원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드를 설치해서 제작해서 발표를 한다.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밸리데이터를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줄 인원을 배정하지 못했고, 휴가 이후에 승인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은 밸리데이터는 다른 밸리데이터를 승인해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자, 무슨 감투를 씌워주는 이런 것 같아요. 초기 밸리데이터는 글로벌 팀의 몇 분을 선정해서 처리하고 개별 밸리데이터의 자율의 신규 밸리데이터가 늘어나게 된다 랍니다. 그래서 지메일의 유저가 10명의 신규 유저를 초청할 수 있는 기능과 비슷한 경우다. 커뮤니티 참여가 활발할 경우에 쉽게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나오며, 초대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이메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서 이 구정도 길어요. 이제 구정도 끝났는데, 여러분들 구정이 끝났지만 동시에 끝난 게 뭐다? 1월 말까지 원래
KYC를 받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KYC 인증도 이제 받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KYC 인증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아직도 얘기가 나오는 건 뭐다?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다 해가지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블록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확률 베팅, 홀짝, 슈퍼사다리, 주사위 게임.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막 도박, 막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확률 게임 중에 세 가지는 X타임, 피, 커런시, M 등을 통해서 베팅이 가능하다. 제가 안 그래도 P2E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게임에 욕을 많이 먹게 하는 요소예요. P2E 게임 자체가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크립토 자산만에 베팅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야, 이거를 보장할 수 있다. 법률에 대한 도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우, 대단합니다. 일단 관련 뭐 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형법 제246조 제1항 위헌소원 해가지고 사건 번호 2007 헌바 100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 법률 조항의 도박에는 일반 재산 범죄에서의 재물로서 하는 도박뿐만 아니라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하는 도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 수범자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요. 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가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도장 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 이것은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 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렇게 도박장을 여는 사람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상자산이라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가상자산이라 과연 문제가 안 될까요? 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판례를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 과정에서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 대회를 개최해 손해를 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라고 돼 있고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되므로 도박 개장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회 자체 심지어 이런 애매한 것도 어떻게 됐다? 죄에 해당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게임 코인으로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보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뭐 재판관님들의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보시면 법률 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방식과 게임 코인의 구체적인 현금화 과정 등에 관한 사실 인정을 거쳐서 사안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도박 개장죄를 규정한 뭐 아까의 판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재물의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약간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형벌조항의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 명백히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요거 도박이라는 거 과연 금전적 이익을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게임 코인이다 뭐 이렇게 보기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도박 개장죄는 모르겠지만 도박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물론 제가 뭐 법률적으로 뭐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내에서는 도박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박을 한다? 그리고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이 도박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너도 나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도박에 껴들어가지고 노름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타임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되더라도 저는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애매하다. 그래서 이제 곧 손절 영상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아마 이번 영상이 타임스토프에 제가 다룰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